네, 12월 25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총 1,216명입니다. 어제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121명입니다. 특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두 번째 전수 검사 결과 288명의 환자가 추가로 확인되며 서울의 신규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어제는 1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총 11만 8천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12만 건 이상의 대규모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어제 약 5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수도권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어제 약 6만 1천여 건을 검사하였고 현재까지 총 41만 1천여 명을 검사하여 1,025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습니다. 의료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병상 확충 노력과 운영 효율화로 이번 주 수도권 대기자 수가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상 확충과 신속한 배정으로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를 계속 감소시키고 있어 오늘 0시 기준으로는 179명이 현재 대기 중입니다. 1일 이상 대기자를 두 자릿수 이내로 줄여나간다는 목표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일 이상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별도의 돌봄이 필요하거나 신장질환, 정신질환 등 특수한 의료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3개소를 조속히 지정하여 고령의 와상, 치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외에 거점 정신병원도 추가 지정할 것입니다. 어제부터 거점 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에서 신장 투석 환자 6명을 입원 치료하고 있고 투석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전담 거점병원을 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환자의 경우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전담 병상을 내달 초순부터 운영하면서 편의시설이 구비된 생활치료센터 활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어제 중수본 중앙센터 1곳, 지자체 운영센터 2곳 등 약 600여 명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였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6,300여 병상, 수도권 5,400여 병상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현재 전국 1,500여 병상, 수도권 360여 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전담병원을 더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참여 의료기관의 운영비와 시설 장비비, 인건비 등 총 137억 원을 지원하여 5개소 약 400여 병상 규모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해 있는 59세 이하 무증상 경증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는 등 병상 운영의 효율성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환자 병상도 대폭 확충하여 여력을 크게 확보한 사항입니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협조를 통해 중환자 치료 병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전국 670병상, 수도권 479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01병상, 수도권 40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 병원 종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기준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병상보상은 종별 평균 단가 이상으로 보장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의 회복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여 손실보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거점 전담병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수고해주고 계신 의료인들에 대해서도 예우를 다하고 수당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 허위 정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하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접촉자 확인을 가장한 사기 도박 사이트 유포, 출입자 명부를 가장한 개인정보 판매 등 범죄 사항도 있으며 사재기 확산, 3단계 상향 등 방역 사항에 대한 가짜뉴스나 울릉도 소금 효과 등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간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 200건을 삭제, 차단하였고 방송 관련 50건을 심의하여 주의 5건, 권고 38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추적 검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총 174건 273명을 검거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과 의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방역당국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먼저 신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도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정시설 방역실태 특별 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2차례에 걸친 전수검사 결과 직원 20명, 수용자 478명이 확진되는 등 대규모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치소 3개 총 15개 동을 코호트 격리 구간으로 설정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준하여 치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도 9명을 지원하고 방호복 5,500세트 등 긴급 방역물품과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집단 감염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전국 50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교정시설의 신규 수용자는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된 기간을 격리하게 됩니다. 또한 격리 해제 전에는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확인된 이후에 기존 수용자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교정시설의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든 이들이 축하하고 기뻐할 성탄절을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유행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어제와 오늘 성탄절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교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계를 비롯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 계신 종교계의 모든 분들께 방역당국은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협조하고 도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최근에 집단 감염이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차츰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종교 시설일수록 밀집도와 밀폐도가 높아져 위험한 만큼 비대면으로 종교 활동을 해주시고 모임과 식사는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1200명대, 수도권 800명대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비수도권 지역도 계속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300명대의 환자 발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작스러운 증가세를 억제하며 1000명대 내로 억누르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 역시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확산세를 확실히 반전시키기 위해 1월 3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을 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연말 연시 특별 방역 기간 동안 모임과 이동을 삼가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다면 내년 연초부터는 반전세가 나타나리라 예상합니다. 가까운 가족과 지인이라도 모임과 만남은 취소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 요청드립니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대면 상황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거리두기 노력이 어렵고 힘든 이웃을 지키고 힘든 한 해를 보낸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구원이라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의 실천을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